근데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머신을 도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커피 머신 우선은 대부분 담당자들이 인터넷에 찾아보고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나 이런 데는 생각보다 콘텐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커피 머신이랑 원두를 한 군데서 할지 아니면은 따로 관리할지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대체로 머신 하나 사가지고 캡슐 머신이든 자그마한 머신 같은 거 사서 쿠팡이나 내가 좋아하던 카페에서 원두 사가지고 내려 먹는 식으로 작은 회사들은 그렇게 시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청소 어떻게 해야 되지?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여름이고 이렇게 습하잖아요. 찌꺼기 안 버리면 곰팡이도 피고 찝찝하거든요. 그리고 막 고장이 났어. 막 물이 새. 근데 나름 한 6, 70만 원, 한 2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주고 샀는데 고칠 데가 없어요. 관리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그래서 렌탈할 수 있나? 라고 찾아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우리 회사의 규모에서는 어떤 커피 머신이 좋을까?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중국 머신 쓸지 아니면은 유럽 머신 쓸지에 따라서 예산이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추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중국 머신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근 10년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거의 유럽 커피 머신을 따라잡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추천하기에는 이런 중국 머신들 같은 경우에 한 100만 원 이하의 머신들은 20인 정도 되는 회사에서는 조금 감당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용량이 좀 딸리고 이제 호포통도 좀 작고 찌꺼기통도 요만하고 그리고 추출이라든지 커피를 담는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맛도 조금 떨어지고요.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고장도 한 6개월 정도 되면 좀 빨리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기에는 200만 원대 정도에서 이제 한 300만 원 사이면은 그 정도 되는 머신을 렌탈 하시면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관리만 잘 하시게 되면 한 2년, 3년 이상 써도 소모품만 좀 교체하고 AS 받으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청소하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그리고 유럽 머신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게 티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가정용 머신들은 오피스에서 그냥 제외하고 얼마 못 가고 청소하기도 너무 번거롭고 용량도 너무 작고 그래서 맛도 아무래도 상업용으로 나온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도 오피스에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을 가진 머신을 렌탈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렌탈료로 비교했을 적에는 중국 머신이랑 같은 동급의 기능이라고 봤을 때 렌탈료로 하면 한 2배 이상 차이는 납니다. 왜냐하면 진짜 속가가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다양한 머신들을 다 다뤄봤잖아요, 저희가. 근데 검증된 머신, 신기능을 탑재하고 와서 이게 좋은 것 같아라고 확 하시기보다는 국내에서 유통된 지 한 2년 정도 이상 돼야지 이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저희도 가져와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기기적인 하자까지는 아니지만 개선 작업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개선되면서 오기 때문에 한 2년 이상 된 머신을 선택하시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30명 이상 규모로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큰 용량을 한 대를 쓰실지 두 대를 나눠서 쓰실지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는데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작은 머신 2대 놓아서 산미 있는 거, 고소한 거 아니면 카페인, 디카페인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호포통이 2개 정도인 머신을 선택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게 2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나오거든요. 그 이상도 물론 나오는 머신들도 있지만 중국산도 그렇고 유럽산도 그렇고 호포통 2개가 되면 하나짜리보다는 가격이 2배 이상 뛰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기기가 크다 보니까 보일러도 크고 내려오는 메커니즘도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빨리 내려오고요. 맛도 더 진하게 내려오고 카페같이 잘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찌꺼기통 사이즈를 체크를 하는데 3, 40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한 20잔 정도 드시면 바로 매일 버려야 돼요.
이 찌꺼기 통이 크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작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인원은 적은데 너무 크면 거기에 찌꺼기를 채워놨다가 초록 곰팡이가 핍니다. 매일 버려야 되니까 통의 사이즈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거기에 많이 채우지 말고 바로바로 갖다 버리는 게, 왜냐면 습하니까. 그리고 수리가 얼마만큼 깔끔하고 빠르게 대처가 되느냐. 아무래도 수리 가능한 인력이 내부에 있어서 직접 수리하는지를 체크해서 조금 비용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계약할 때는 잘 모르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원두가 좀 더 싸서요, 더 자주 온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셨다가 기기가 결함이 생기거나 뭔가 AS 이슈가 생겼을 때 전화로 대부분 한 7, 80%는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리고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렌탈 안 돼서 AS를 접수를 안 해주고 제조사나 유통사로 넘겨버리는 거죠. 직접 접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직접 접수하면 그 유통사는 엄청나게 많은 접수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직접 엔지니어가 대처를 해주는 곳은 대체 머신까지 바로 원스톱으로 설치를 해줘요. 기기가 만약에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파악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냥 하루 이틀 안에 바로 대체 머신 설치해드리거든요. 뭐 저희는 사실 더 빠르게 해드리긴 합니다. 정말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불만족하고, 왜냐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복지인데 있다가 없으면 정말 좀 찾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근데 원두 데일리는 저희는 뭐 가능하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 저희가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로 저희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응대를 하고, 저희가 또 운영팀에서 응대하고 계신 분들도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이거 고장이네? 방문해야겠네? 라는 걸 좀 더 빨리 판단을 하죠. 아무리 편한 머신이 점점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AS 해주는 인력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좋다. 제일 좋다. 정말. 근데 확실히 저희 어렸을 때나 아니면 저도 그렇고 TV나 뭐 컴퓨터나 그런 거를 살 때 AS가 잘 되는 브랜드 거를 사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웬만한 커피 머신들은 고장이 나면 직접 들고 찾아가거나 택배로 싸서 보내야 되거든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박스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걸 제대로 싸서 보낼 수도 없는데 가는 길에 고장 날 것 같은데 더. 그래서 이제 들고 가려고 하는데 커피 머신 유통하시는 곳들이 강남에 있는 곳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한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아름아름으로 동네에 이제 기사님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말 비싸요. 그리고 그런 사후 서비스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대체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부품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중고 부품으로 수리해 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중고라고 얘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돈 다 받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고장 나거든요. 근데 같은 부분 고장 안 나고요. 고장 한 번 났던 머신들은 다른 부품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사용을 좀 계속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속 찾아보고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던 이제 한 10년 차 되는 이런 경영지원 파트의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 저희 되게 좋아하죠. 한번 써보고 나면 이제 다른 회사 이직하셨다가 다른 데 안 되고 저희를 찾으시는 거죠. 또 있어요. 설치 환경에서도 또 할 거 있어요. 이제 막상 커피 머신을 계약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키퍼 서비스에서 요청을 하시면 사전 답사를 해드리거든요. 사전 답사 안 하고 커피 머신 무턱대고 설치하러 왔는데 막막한 경우 되게 많아요. 우선은 직수 연결이 가능한가? 급수 방식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직수, 필터를 달아서 아니면 정수기에서 물을 빼와서 정수된 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직수에서도 직수 키트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직수가 되는 게 있고요. 물통에 물이 한번 찼다가 물통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직수가 좋다 얘기하잖아요. 물이 고여있지 않고 바로 오니까.
두 번째가 물통 부어서 매번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배럴이 있어요. 커피 머신이 있으면은 수도가 너무 먼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매번 물 부어서 쓰기는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요만한 물통 말통에다가 호스를 꽂아서 펌프질을 해서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럼 환경이 허락하는 한 역시 가장 좋은 건 직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 설치를 하러 갔는데 요 상부장 높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싱크대 상부장 높이 계약했는데 가니까 커피 머신 들어는 가요. 포포통이 있거든요. 원두 넣는 것이 거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레일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고정만 된다면. 근데 커피 머신 웬만하면 좀 무겁거든요. 꼭 체크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체로 커피 머신들이 폭이 한 40cm에서 50cm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넉넉히 한 60 정도는 6, 70 정도는 싱크대가 좀 있어야 돼요. 높이는 여유 있게 이제 큰 머신들도 들어가려고 하면 80cm 이상 돼야 된다. 여기서 덤으로 배수가 되면 좋다. 배수가 가능한 머신이 따로 있거든요. 배수 호스로 해서 물을 비우지 않더라도 싱크대 옆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청소 돌리고 했을 적에 물을 여러 번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싱크대 옆에 있으면은 배수관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관리하기가 훨씬 쉽죠. 그리고 또 있어요. 벌레가 생기지 않는 환경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창문 옆이라든지 이런 곳은 되도록 좀 피하고 쓰레기통 옆 안 됩니다. 음식물 같은 거 있는 공간 안 됩니다. 어디든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커피 머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못 볼 걸 보고 이제 이렇게 스팀 청소하고 분해 세척하고 다 닦아서 해드는데 찝찝하잖아요. 비용도 들고 추가적으로. 근데 그거는 커피 머신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하루만 지나도 사실 환경이 그러면 벌레가 생깁니다. 진짜 꿀팁이에요. 오늘 그냥 갑자기 머신편 하나 뚝딱. 커피 필드랑 일하는 거랑 정치랑